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4월 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직접 작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꿈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꿈을 적으면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존 고다드. 감사스마일도 꿈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직접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적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작게라도 실천을 하시면 정말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경험했고 저 또한 그렇게 해보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집을 갖다가 언제 사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감사스마일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갖다가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능력이 되었을 때, 그리고 대출이 전혀 없이 집을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집을 갖다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잡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의 머니스트 양기영님의 칼럼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썩이는 집값 지금 사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지금 쌍방향이면 좋겠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집을 갖다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집을 사야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사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각자에게 질문으로 남겨놓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악재와 호재가 공존되어 있고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이 묘서동처라는 게 고양이하고 지가 같이 지금 한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 내 집 마련 관점이라면 매입할 만하지만 투자자라면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5억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을 거고, 뭐 10억대로 하실 분도 있을 거고, 20억대로 하실 분도 있을 거고, 30억대로 내 집 마련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제 경험상, 그리고 과거를 갖다 경험해 보면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소유하면서 뭐 짧게는 10년, 더 짧게는 5년, 뭐 20년, 30년을 갖다가 내 집에 거주하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투자자라면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는 내가 이익을 갖다가 위해서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1억이라든지 5억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1년 후, 2년 후에 나의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3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작년 연말에 팔아서 현재 무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뿌듯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거래량이 살아나더니 집값도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늦은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서 다시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다라는 사례입니다. 지금 데이터만 보면 지금 집값은 상승 중에 있는데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라든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고, 또 지난해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또한 1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값은 하락세가 정말 크게 지금 둔화되는 등 곳곳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데 저는 여기 직장인 이모씨 사례처럼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가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되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감당이 되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기간을, 이 시기를, 힘든 시기를 버텨내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집값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30년, 저는 2040년까지는 물론 뭐 고령화 사회고 또 저출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2040년까지는 저는 집값이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양시, 고양시에서도 삼성벨트, 창릉천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 이 지역 준신축 단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보다 덕은에 있는 아파트가 뭐 8억, 9억에 있는데 이 덕은지구 아파트가 뭐 7억이 되고 6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흥 동일 최근에 아파트 거래를 보니까 정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근데 6억 후반에 매수하신 분도 있고 7억 초반에 매수하신 분도 있고 뭐 8억에 매수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8억에 매수하신 분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억까지 갔던 실거래가 11억까지 갔었던 그 아파트가 뭐 8억, 지금 현재 시세는 8억이지만 이게 뭐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뭐 6억이 되고 5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작년 1월, 작년 12월 건 안 나와 있는데 올 1월 2일부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또 내려갔다 다시 또 상승하는 분위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2월 초에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또 조금씩 정말 미미하게 지금 올라가는 게 매매가 변동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바닥 신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바닥이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이르다. 왜냐하면 바닥은 지나봐야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되면 지금이 바닥인 시세인지, 뭐 지난 12월이, 그다음에 지난 11월이 올 1월이 바닥이었는지는 빠르면 올 하반기가 돼봐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 경험상 정말 이 바닥을 갖다가 맞추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닥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집을 갖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릿속에 고민이 많겠지만, 이왕 내가 능력이 되고 자금 여력이 되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4%대 초반, 또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아래, 그러니까 3%대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한 상황 때문에 또 지금 기회에 매수를 해야 되나 또 고민이신 분들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 스마일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능력이 되시고 대출 감당이 되시고, 그리고 너무 내 능력보다 초과로 뭐 처음부터 34평을 갖다가 매수하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25평이나 30평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2년, 5년 지나고 갈아타기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 이하가 특례 보금자리론에 가능하고, 또 실제 9억 이하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9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KB 시세라든지 감정가를 갖다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집을 샀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 되면 그런 또 우려를 갖다 범하지 않기를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일단 규제 완화에 금리 인상도 진정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올 초에 정부는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대출과 세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가 앞으로 이제 또 계속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주택 시장이 좋아져서 또 규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시장의 이런 반등의 그런 분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무 가격이 이제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30%, 40%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또 실수요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거의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2005년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공시가격 역대급 인하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 또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서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인데 5월 31일 재산세 기준일 6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또 기존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싸게라도 지금 집을 갖다 매도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것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감자스마일도 제가 신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반등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까?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이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서울이 반등을 하게 되면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인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고양시는 이제 넘어오는 그런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덕은이 일단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원흥 동일이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삼성 2차 아이파크라든지 지축지구에 지금 7억대, 8억대 매물들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는 이제 한 달까지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올리면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고 또 준신축의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하신 분들 있으시면 삼성벨트, 창천벨트로 오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선행지표를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전세가가 매매가격으로 절반도 안 되는 것을 짓게 되는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격 비율, 전세가율인데 이 전세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집값이 지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세가격도 동시에 떨어지고 또 역전세가 지금 일부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세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을 갖다 예를 들면 삼성도 지금 현재 전세가격이 2년 전 전세가격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고양시의 덕은지구 입주가 이제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저는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는 또 이주 수요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고양시의 전세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하지만 매매가격도 또 같이 또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이 드립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저도 이제 감사스마이도 이제 부동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앞으로 또 전망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칼럼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또 시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집값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또 예측하신 분들도 많지. 그때도 더 떨어진다 이야기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이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자기 나라 살겠다고 기준금리를 갖다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올해 또한 뭐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내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이 먼저 소결론을 드리면 내가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내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내 여건이라든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작게라도 만약에 방 3개짜리가 안 된다고 하면 방 2개짜리라도 그리고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방 2개짜리로 해서 멈택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이제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좋은 실수요의 그런 주거지로도 저는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묘서동처 상황입니다. 고양이와 지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악재와 호재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 집이 없으면
매달 월세가 나가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물론 그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60살까지가 우리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8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앞으로 이런 고령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거주하고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수도권에서 내 자녀를 갖다가 키워야 되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살아가야 되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집을 갖다 매입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거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서 조금 말이 좀 빨라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이야기가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 없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말이 너무 빨라서 보시는 분들께 좀 불편함을 주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반복했던 이야기들이 반복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천천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석 달 새 12억에서 18억 수도권 집값 반등했다. 이게 대세 상승인가? 황희영과 김현 기자님의 기사인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거를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반등 사례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6차가 45억에서 58억으로 반등했고요. 시범 한신이 8억에서 14억 4천, 개포 주공이 19억에서 25억, 목동 신시가지 14단지가 12억 3천에서 18억 3천, 그다음 펜트하우스가 13억에서 18억 5천, 트리지움이 28억에서 34억으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이 11억에서 16억으로, 아크로 힐스 노년이 24억에서 28억으로 해서 이게 보시면 고도 그라시움은 9억에서 12억 9천으로 해서 이게 물론 이게 평수수랑 이런 것들까지 다 뭐 면적까지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드리면 반등 금액이 2024년 2022년 작년 4분기 최저가에서 올 초까지의 이제 받는 금액입니다. 어떤 단지는 13억, 어떤 단지는 뭐 4억에서 3억, 뭐 최소 지금 3억 이상은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요. 이제 2차 아이파크도 7억 초반에 거래가 됐었고 원흥동일도 뭐 6억 후반 7억 초반에 거래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 지난 주말에도 7억 9,500, 8억이 또 거래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7억 9,500에서 8억에 사신 분들이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2천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억, 어떻게 보면 뭐 5천만 원 이상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신 분들의 그런 결단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은 지금 이렇게 반등했을 때 못 삽니다. 근데 언제 사냐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등이 이제 고정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되면 그때서야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감사스마일도 이게 지금 현재 반등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고 말 것인지 그게 저도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뭐 힐스테이트 청계도 7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갔는데 삼성은 안타깝게도 지금 7억, 8억에서 매물이 10억으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지주인과 세드럴 프루지오는 84가 아직까지 10억 밑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인과 세드럴 프루지오도 분명히 지금 10억의 매매가 지금 나와 있고 8.8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30평입니다. 30평. 그리고 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로 싼 게 지금 보니까 8억 8천입니다. 8억 8천인데 저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집중력 세트를 풀죠. 9억 이하의 매물이면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원흥동일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9 그리고 8.0으로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신기한 게 여기도 거래가 정말 많이 됐는데 제가 보면 이 매매도 저층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층. 그리고 거의 다 거래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지금 8억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지금 이 8억에 산다고 했을 때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에 아니 한 달 지나서 이 8.0이 없어지면 이 집값이라는 게 정찰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정말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창능을 갖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공 분양이 아닌 민간 분양 가고 싶은데 민간 분양도 여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최소 8억에서 9억 정도 분양가를 책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8억에 갭을 끼고 사놨다가 GTS 창능역 입주할 때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8억보다는 더 높게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께 집을 갖다 사라고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반등의 신호가 대지 상승으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마련하신 분들도 지금 정말 많아졌고 이런 추세가 지속할지는 정말 미스지지만 고금리 때문에 이런 또 대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직장인들 뭐 연봉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이 집을 갖다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매수세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시고 특히 이제 서울이 움직이게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 일산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산보다는 준신축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 시발점이 지금 먼저 덕은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덕은은 뭐니 해도 지금 신축 1년차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덕은을 갖다가 사람들이 더 먼저 선호하고 이 교통대책을 앞으로 이제 2030년 원정 홍대선 들어오는 순간까지 자차로 여의도라든지 마구 주택을 하신 분들은 최고의 주거지다. 그런 말씀 저는 드립니다. 상암, 뭐 예를 들어서 수색 상암, 그 다음에 마구, 여의도 자차로 출근하신 분들은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나는 그래도 3호선 라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지축 삼성을 갖다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더 길게 GTX-A 창립 올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흥동이라든지 5단, 6단지 덕원흥지구를 갖다가 저는 추천드리고 나는 그것보다 자녀들이랑 기존에 있는 신도심에서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누리면서 있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화정과 행신도 나쁘지 않다. 주거지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정말 대출이라든지 연끌해가지고 80% 이상으로 해가지고 집장만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면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오늘도 드리면서 오늘 다소 길었지만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경제 양지영님의 집콕시대 저는 이 기사 너무너무 좋고 제가 이 기사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 다시 들썩이는 집값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각자가 집을 갖다 사고 싶어 하신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매도하시려고 하신 분들 매도했다가 그냥 정말 월세나 아니면 뭐 정말 전세나 그렇게 있다가 창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이밍을 조금만 더 늦추시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